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는 미국민들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으나 대다수 주들이 공급받은 백신을 소진하고 있어 백신 부족 사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2월 1일부터 연방 하원에서 입법 절차에 착수합니다. SAT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칼리지 보드가 SAT 에세이와 서브젝트 시험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구매 수요와 낮은 모기지 이율로 올해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이 25일 이후 열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다수 주들이 공급받은 백신을 거의 소진하고 있어 백신 부족 사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는 미국민들의 예약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동나 접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주는 수만 명의 예약을 재조정하는 등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하루 100만 명씩으로 가속도를 내다가 미 전역 곳곳에서 백신 부족 사태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이 연방에서 배포해 공급받은 코로나 백신이 거의 소진되고 있고 수요에 비해 태부족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15곳의 백신 접종 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2만 3천여 명의 예약을 취소한 후 접종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공급받은 코로나 백신이 거의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30만 개를 받기로 했으나 3분의 1인 10만 5천 개밖에 공급받지 못해 하루 2만 명씩 접종하다 보니 거의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 주와 카운티 보건당국은 대부분 현재 연방 가이드라인대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경찰과 소방관, 그로서리 스토어 등 필수 직종 종사자, 나이 불문 기저질환자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예약을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하는 미국인들이 쇄도하면서 보통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후에나 접종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이 동나면서 1차 접종에 한해 예약이 취소돼 후일로 미뤄지는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코로나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내주에 860만 개를 선적해 배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860만 개는 430만 개씩으로 반분돼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 쓰이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 만에 2차 접종을 해야 94%에서 95%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2차분 예비 물량을 1차에 쓰지는 않기로 했고 2차 접종 예약은 취소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는 3월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3월 말까지 각 1억 개씩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기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1억 명의 미국인들이 2번씩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월 초에는 제3의 백신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다시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앞으로 1, 2주 후인 2월 초에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해 승인을 받는 대로 대량 생산에 돌입해 4월까지 1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응의 책임자로 위촉된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민 2억 8천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생긴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완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2월 1일부터 연방 하원에서 입법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로써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추가 지원금을 2월 하순에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탄핵 재판으로 승인이 다소 늦어지고 총 규모를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사이로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400달러씩 추가 지원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이 최우선 성사시키려는 3차 코로나9 패키지가 2월 1일부터 연방 하원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돼 추가 경제 지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민주 독주 시대가 개막돼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가장 먼저 입법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은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본회의 심의와 표결에 붙일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2월 1일 개회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e're getting ready for a COVID relief package. We'll be working on that. That as we work on these issues, we won't be back in session until the beginning of February. 연방 하원에서는 2월 1일 개회하는 대로 신속하게 1조 9천억 달러짜리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승인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상원은 25일부터 연방 하원이 가결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공식 송부받는 대로 상원 탄핵 재판에 집중해야 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을 개최하더라도 다른 업무도 병행할 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고 공화당 상원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2월 중순까지는 최종 승인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상원의 60표 장벽까지 뛰어넘어 승인하고 여의치 않으면 예산 조정 규칙을 발동해 단순과 반수인 51표의 지지로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종 가결시킬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패키지가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그 다음 주 미국민들은 1인당 $1,400씩 추가 지원금을 받게 돼 2월 하순이면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들은 이번에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성년들까지 포함돼 나이 불문하고 모두 받게 되지만 1인당 얼마를 받게 될지는 입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은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른 경제 지원금을 매우 신속하게 미국민 가정에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SAT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칼리지 보드가 SAT, 에세이와 서브젝트 시험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SAT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이 줄고 있고 또 대학 학점을 미리 딸 수 있는 AP 시험이 확대됨에 따라 서브젝트 시험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또 오는 4월부터는 SAT 본시험 방식도 대폭 개정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 입학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폐지하고 SAT, 에세이 과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수학과 영문학, 한국어 등 20개 과목의 SAT2 시험을 미국 내에서는 즉각 중단하고 미국 외의 경우에도 올해 6월 이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환불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시험장을 운영할 수 없어 시험 취소가 잇따르자 SAT 점수 제출 요건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SAT 점수는 물론이고 추가로 SAT 서브젝트 시험 점수도 권장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22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적어도 1개 이상 과목에 응시해왔지만 최근 해마다 응시 건수가 감소해왔습니다. 현재 하버드와 펜실베니아대 등 전국의 1,600개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AT 점수 제출을 입학 요건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22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SAT 시험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시험을 치른 학생은 9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 AP 시험이 확대됨에 따라 SAT2 시험이 불필요해진 것도 이번 시험 폐지의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서브젝트 시험 폐지를 발표하면서 당장 5월에 계획돼 있던 한국어 시험도 취소됐습니다. 한국어 시험은 지난 90년대 초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과목이 신설돼 26년 넘게 치러져 오다가 이번 칼리지 보드의 폐지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인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AP 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또 SAT 본 시험 방식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 사태 이후 학교들이 폐쇄되면서 대학 입학 표준 시험인 SAT와 LCT 시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가능한 시험 장소를 찾기 위해 전례 없는 대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라 예상했던 주택 구매 대기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실업률이 늦었지만 이 실업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택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71만 건에 달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팬데믹 여파로 주택 가격 하락을 점쳤던 예비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예상이 크게 빗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적고 오히려 재택근무로 집 크기를 넓혀 이사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투자 전문 기업 베런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와는 달리 주택은 올해도 탄탄한 구매 수요와 매물 부족으로 가격과 판매에 있어 상승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금리가 역대 최저치라는 점도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올해는 모기지 금리가 소폭 오르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택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소폭 오르더라도 주택 구입과 재융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난 11월부터 대출 금리를 실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고정금리는 당분간 3% 이하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호황을 누리면서 도심 지역 물류창고도 주택과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당장 물류창고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 기존 물류창고의 매매가와 임대료만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류창고 매매와 임대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가 재택근무가 일반화하며 교외 주택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7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내놓은 시장 전망치 156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월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4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는 2006년 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치는 4.5% 증가한 17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이 25일 이후 열리게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는 25일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공식 송부함에 따라 상원 탄핵 재판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탄핵 재판 일정은 공화당의 연기 요구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2번이나 하원 탄핵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퇴임한 후에도 상원의 탄핵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는 25일 하원에서 가결했던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공식으로 보내올 것으로 알려왔다면서 이에 따라 상원은 전면적이고 공평한 탄핵 재판을 개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House will deliver the article of impeachment to the Senate. The Senate will conduct a trial of the impeachment of Donald Trump. It will be a full trial. It will be a fair trial.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향후 공직 진출을 위해 그대로 퇴임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합헌인지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 측 일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지난 13일 임기를 일주일 남겨뒀던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정치폭력을 부추겼다며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을 포함한 232명, 반대 197명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얼마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이 열릴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당 대표로 물러앉은 공화당의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상원 탄핵 재판을 2월로 미루자고 제의해놓고 있습니다. Republicans strongly believe we need a full and fair process. That former President Trump's answer and the House pretrial brief, I suggested, be due on February 4th. 민주당 지도부가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상원 탄핵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2024년 대선 등 향후 공직 재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3분의 2인 67명이나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야 하므로 확실치는 않은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미트 롬니, 벤 세스, 팻 투미, 리자 머코스키 등 4명이 트럼프 유죄 판결에 찬성할 뜻을 시사하고 있고 심지어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 6명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나 여전히 미 사상 최초로 최종 탄핵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인타운 센터빌까지 관할하는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에 우리 한인 지도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해럴드 변 워싱턴 복지센터 전 이사장께서 11월 선거에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번 보셔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새 벽두에 또 이제 중요한 그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우선 어떤 선거에 어떻게 그 출마하시게 됐는지를 우리 한인들에게 소개를 해주시죠. 제 이름은 해롤 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공직에서 있으면서 한인 사회와 미 정치의 다리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캐피털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 그 블랙 라이프 매터 이슈도 있고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그 교육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인들의 권익과 또 우리의 문제점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또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분파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한번 나가서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센터빌 지역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한인타운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이곳에 오래된 한인 친구라고 여겨졌던 팀 휴고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자리를 아마 지금 탈환하겠다라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인으로서 한인타운까지 이 주도를 이제 관할을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그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로컬 가버먼트는 중앙 정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폴리티컬 사정이 많지만은 특히 한인이 많은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사는 우리 그 세나빌 지역, 특히 클립턴, 게인스빌, 그다음 스프링필드 이 지역에는 우리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특히 한인들의 지역인데 팬데믹으로서 여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문을 닫게 됐고 인컴도 없어지고 월세도 못 셀 정도로 주 정부에서는 아나무인격으로 정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미미했습니다. 그 레리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에서 한국에 가서 그 PRC 테스트kit까지 가져오고 또 그 주민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정부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봐도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의 그 팬데믹 한 그 레이스를 보면 버지니아는 정말 그 메릴랜드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중앙정부의 문제가 있지만은 로컬 가버먼트에서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특히 이 팬데믹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리치몬드에 가면 한인을 대표해서 우리 그 법 제정을 해서 우리 소수민족, 특히 한국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정해서 만약에 이러한 팬데믹이 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가 대비하지도 않고 우리 그 경제적인 문제에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소수민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려니까 아무래도 한인으로서 한인 사정, 한인타운의 경제 사정까지도 제일 잘 아시고 또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지원책이라든가 이것도 가장 잘 아시니까 리치몬드에 진출해서 그것을 끌어오는 역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거 위해서 아마 출마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든지 월세를 디덕션 해주시든지 여러 가지의 그 비즈니스 플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몰 비즈니스 커미션으로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수 민족이지만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한국인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서 이 미국에 와서 많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어요.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팬데믹이 오니까 스몰 비즈니스에 제일 먼저 타겟이 온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정말 제가 한인을 대표해서, 왜냐 우리 지역에 한국 분들이 최고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인들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 미국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우리가 편안하고 여러 가지의 행복과 그 잘 살기 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트 팬데믹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시고 리치몬드에 진출해서 우리 한인 권익을 항상 되찾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